이보시오 강서방, 이 상단에서 당신 자리는 없소. 썩 꺼지시오. 때는 조선 영조 시절 낙동강 물이 허리까지 불어난 봄날이었습니다. 경상도 일대를 주름잡는 박상단의 대방 박만석은 남정네들도 혀를 내두르는 장사 수완으로 소문난 인물이었습니다. 강돌쇠가 불어난 강물에서 그 대방을 건져냈을 때 보따리 속엔 황금, 비단과 계약 문서가 가득했지요. 은혜를 갚겠다는 대방의 말에 강돌쇠는 상단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행수들은 하나같이 그를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대방 박만석에게는 아무도 몰랐던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혜택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경상도 안동 땅 낙동강가에 강돌쇠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 32에 가진 것이라고는 낡은 낚싯대 하나와 홀어머니, 복례 씨뿐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보면 혀를 찼습니다. 저 강태공 좀 봐. 30이 넘도록 저러고 있으니 쯧쯧 복례 씨가 불쌍하지. 저런 아들을 두고 어떻게 사나. 강돌쇠는 그런 말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강가에 나가 낚싯대를 들이우고 점심이면 잡은 물고기를 시장에 내다 팔고 저녁이면 어머니 복례 씨와 마주 앉아 막걸리 한 잔씩 나누는 것이 그의 하루 전부였습니다. 동네에서는 그를 강태공이라 불렀습니다. 낚시질만 한다 하여 붙은 별명이었지요. 그런데 이 강돌쇠, 사람 보는 눈만큼은 마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웠습니다. 장터에서 사기꾼을 단번에 알아보는가 하면 상인들 사이에 눈치 싸움도 순식간에 일궈냈지요. 다만 그 재주를 제 앞길에 쓸 생각을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복례 씨는 그런 아들을 볼 때마다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돌쇠야. 왜요, 어머니? 너 평생 저 낚싯대만 들고 살 셈이냐? 물고기가 잘 잡히는데 뭐가 문제예요? 문제? 장가는 언제 가려고? 강돌쇠는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때가 되면 가겠지요. 때가 언제냐? 내 나이가 몇인데. 어머니, 그러다 주름 늘어요. 복례 씨가 손을 들어 아들 등짝을 한 대 쳤습니다. 강돌쇠는 낄낄 웃으며 낚싯대를 들고 강가로 나갔습니다. 강가에 자리를 잡고 낚싯대를 들이우는데 마침 지나가던 늙은 서당 훈장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강서방, 또 낚시요? 예, 훈장님. 오늘은 큰 놈 잡을 것 같소. 훈장이 혀를 찼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느니라. 그리 강가에서 세월만 보내다가 어느 세월에 살아봐. 강돌쇠는 대꾸 없이 낚싯대만 바라봤습니다. 훈장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지나갔습니다. 강돌쇠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늘 듣던 잔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날도 강돌쇠는 낚싯대를 들이운 채 강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봄비가 사흘째 내리고 있었습니다. 낙동강은 허리까지 불어 탁한 황토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보통 때라면 강가에 나오지 않을 날씨였지만 강돌쇠는 오히려 이런 날을 좋아했습니다. 물이 불면 깊은 데서 올라오는 큰 물고기를 낚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상류 쪽에서 외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 살려주시오. 강돌쇠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상류 쪽을 바라보니 물에 반쯤 잠긴 뗏목 하나가 빠른 속도로 떠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뗏목 위에는 사내 하나가 비단 보따리를 끌어안은 채 발버둥 치고 있었지요. 강돌쇠는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낚싯줄을 풀어 손에 감고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봄 강물은 칼처럼 차가웠습니다. 숨이 턱 막혔지만 팔을 저어 뗏목 쪽으로 헤엄쳤습니다. 뗏목이 하류 쪽 버드나무 가지에 걸려 잠깐 멈춘 틈에 간신히 따라 붙었습니다. 잡으시오, 손 내미시오. 뗏목 위의 사내가 한 손을 내밀었습니다. 강돌쇠가 그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손이 너무 작고 가늘었습니다. 강돌쇠는 그런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낚싯줄을 강가 버드나무에 걸어 두 사람을 끌어당겼습니다. 간신히 강가에 올라선 두 사람은 한참을 헐떡였습니다.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강돌쇠였습니다. 괜찮으시오? 사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젖은 가시 비뚤어져 있었고 머리카락 몇 올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 사이로 드러난 얼굴은 이상하리만치 갸름하고 희었습니다. 덕분에 살았소. 목소리는 굵었지만 뭔가 억지로 눌러 깐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보따리는 무사하오? 강돌쇠가 물었습니다. 사내가 끌어안고 있던 보따리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물은 안 들었소. 그게 사람보다 소중하오? 사내가 잠깐 강돌쇠를 바라봤습니다. 서늘하고 깊은 눈빛이었습니다. 이 보따리 안에는 비단 값이 아니라 우리 상단 행수들의 1년 품삯이 들어있소. 이걸 잃으면 20 넘는 식구가 굶게 돼요. 강돌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렇군요. 사내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두루마기를 가다듬고 갓을 바로잡았습니다. 고맙소, 강서방. 이 은혜는 반드시 갚겠소. 이름은 어찌아시오? 강가에 앉아 낚시만 하는 서방이 이 동네에 강돌쇠 말고 또 있겠소? 강돌쇠가 피식 웃었습니다. 사내도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그게 참 이상했습니다. 웃는 얼굴이 너무 고왔습니다. 사내의 이름은 박만석이었습니다. 경상도 일대 5개 장터를 쥐고 있는 박상단의 대방이었습니다. 안동, 상주, 문경, 예천, 영주를 오가며 비단과 곡식, 소금을 거래하는 큰 상단이었지요. 그 대방이 봄 장마에 뗏목을 탔다가 변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강돌쇠가 장터에서 물고기를 팔고 있는데 박상단의 심부름꾼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강서방님이십니까? 대방 어른께서 오시라 합니다. 박상단의 본체는 안동 장터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기와집의 넓은 마당, 창고가 3칸이나 딸려 있었습니다. 강돌쇠는 처음 보는 규모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박만석은 사랑채에서 장부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시오, 강서방. 부르셨습니까? 앉으시오. 강돌쇠가 자리에 앉자 박만석이 차를 내왔습니다. 직접 찻잔을 건네는 손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길고 가느다란 손가락, 일한 흔적이 없는 매끈한 손등. 강돌쇠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상한 사람이야. 하지만 입 밖으로는 내지 않았습니다. 강서방, 나는 은혜를 그냥 넘기는 사람이 아니오. 박만석이 장부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상단에서 일해보지 않겠소. 심부름꾼이라도 좋소. 급여는 다른 이보다 후하게 드리겠소. 강돌쇠의 눈이 빛났습니다. 심부름꾼 말고 더 높은 자리는 없소. 박만석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처음부터 높은 자리를 바라는 거요? 처음이라도 그만한 값어치가 있으면 되지 않겠소? 박만석이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묘했습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재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좋소. 한 달 안에 값어치를 증명하면 행수 자리를 드리겠소. 한 달이면 충분하오. 강돌쇠가 씩 웃었습니다. 다음 날 상단에 출근한 강돌쇠를 맞은 것은 오행수였습니다. 나이 45에 마르고 눈이 작은 사내였습니다. 박상단에서 15년을 일한 살림살이 총무였지요. 그가 강돌쇠를 보는 눈빛은 처음부터 달갑지 않았습니다. 강서방이요? 예, 오늘부터 일하게 된 강돌쇠라 하오. 오행수가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대방 어른이 은혜 갚겠다고 데려왔다는 그 낚시꾼 말이오? 낚시꾼이긴 하지요. 상단 일이 낚시 같은 줄 아시오? 여기는 글도 알아야 하고, 셈도 알아야 하고, 사람 다루는 법도 알아야 하오. 강가에서 찌나 들여다보던 분이 뭘 할 수 있겠소. 강돌쇠는 웃었습니다. 해보면 알겠지요. 오행수의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일단 창고 청소부터 하시오. 며칠이 지났습니다. 강돌쇠는 창고를 쓸고 짐을 날랐습니다. 군소리 없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눈으로는 상단 돌아가는 것을 샅샅이 읽었습니다. 어느 장터에서 어느 물건이 잘 팔리는지, 어느 행수가 어디서 물건을 떼오는지, 어느 거래처가 장부와 실제 납품량이 다른지를 조용히 머릿속에 담았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강돌쇠가 오행수를 찾아갔습니다. 행수님, 드릴 말씀이 있소. 뭐요? 예천 장터 김포목전 말이오. 우리 상단에서 비단 20필을 납품하기로 했다는데 장부를 보니 실제로는 16필밖에 안 들어간 것 같소. 오행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직접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요. 넉 필 값이면 행수들 한 달 품삯이요. 오행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창고나 치우시오. 그날 저녁 강돌쇠는 박만석에게 불려갔습니다. 예천거는 어떻게 알았소? 장부를 봤소. 장부를 볼 줄 알았소. 어릴 적 서당은 다녔소. 셈도 조금 하오. 박만석이 잠시 강돌쇠를 바라봤습니다. 오행수를 건드리면 본인이 힘들어지요. 그 사람은 이 상단에서 오래된 사람이요. 알고 있소. 그런데 왜 건드렸소? 강돌쇠가 박만석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대방 어른의 상단이 세고 있는 걸 모른 척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일하는 이유가 아니오. 박만석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요. 알겠소. 수고했소. 강돌쇠가 일어서려는데 박만석이 말했습니다. 강서방. 예. 조심하시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오행수는 그날 이후 강돌쇠를 더욱 경계했습니다. 상단 창고 뒤편에서 신복 둘을 불러 모은 것이 며칠 후였습니다. 저 강태공 놈 그냥 두면 안 되겠어. 어찌 하시렵니까, 행수님. 대방 어른이 저놈을 아끼기 시작했어. 이러다 내 자리까지 위태로워져. 신복 하나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놈이 없어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행수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리 간단히 될 일이 아니야. 대방 어른 눈 밖에 나면 우리가 위험해. 저놈 스스로 나가 떨어지게 만들어야 해.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주 문경 장터 거래가 있지? 예. 저놈한테 맡겨. 처음 장터 거래는 혼자 못해. 망신당하고 나면 대방 어른도 다시 생각하시겠지. 신복 하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겠습니까, 행수님? 오행수가 낮게 웃었습니다. 충분하지 않으면 그 다음이 있지. 내게는 강태공 따위가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패가 하나 있어. 신복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오행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강돌쇠는 그날 밤 홀로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복례 씨가 나왔습니다. 왜 여기 서 있냐? 안 들어오고 좀 생각이 있어서요. 무슨 생각? 강돌쇠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비가 개고 별이 나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사람을 한번 믿어봐도 될 때는 어떻게 알아요? 복례 씨가 아들 옆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이 가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가면 믿어도 돼. 강돌쇠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면 사기꾼한테 당하지. 마음이 움직이는 건 이유가 있는 거야. 강돌쇠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렇군요. 복례 씨가 아들 등을 두드렸습니다. 밥 먹어라. 생각은 배부르고 해. 강돌쇠가 피식 웃으며 어머니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박만석의 얼굴이, 아니 박소월의 얼굴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고운 눈빛이,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고 있는 것 같은 그 눈빛이. 강돌쇠는 밥상 앞에 앉으면서도 그 눈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저 사람 곁에 있어야겠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있어야 할 것 같다. 그것이 이유였습니다. 논리도 타산도 없는 그냥 마음이 가는 이유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강돌쇠가 상단에 일찍 나와 창고 문을 열고 있는데 박소월이 마당을 가로질러 걸어왔습니다. 짙은 남색 두루마기를 입고 갓을 바로잡은 모습은 영락없이 단정한 선비 같았습니다. 그런데 강돌쇠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달리 보였습니다. 억지로 굵게 깐 목소리가, 각을 잡은 걸음걸이가,
조금 무거운 갓이 다 달리 보였습니다. 얼마나 오래 저러고 살았을까? 강돌쇠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박소월이 창고 앞에서 멈췄습니다. 일찍 나왔소. 예, 재고를 한번 확인하려고요. 그럼 같이 보지요. 두 사람이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비단 꾸러미가 높이 쌓여 있었고 소금 자루가 한쪽 벽에 가득했습니다. 강돌쇠가 먼저 꾸러미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박소월이 장부를 펼쳐들고 옆에서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일했습니다. 어깨가 닿을 듯한 거리였습니다. 강서방. 박소월이 장부를 보며 말했습니다. 예. 어제 내가 한 말 기억하오? 본 것은 없소 하셨지요. 그래도 됩니까? 강돌쇠가 꾸러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각자 사정이 있소. 내가 볼 일이 아니지요. 박소월이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창고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맙소. 그런데 강돌쇠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이러고 사는 거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아는 사람은 없소. 박소월이 장부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오 행수가 알고 있소. 강돌쇠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그 사람이 알고 있다고요? 부친이 돌아가셨을 때부터요. 그때부터 그 사람한테 묶여 있소. 강돌쇠는 그 말의 무게를 천천히 이해했습니다. 오 행수가 박소월의 정체를 알고 이를 빌미로 상단을 쥐고 흔들어 온 것이었습니다. 표면상 박만석이 대방이지만 실제로는 오행수가 상단 안에서 자기 세력을 키워온 것이었지요. 그래서 오행수 비위를 맞추며 살아온 거요. 박소월의 입이 굳었습니다. 대방 어른. 강돌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사는 게 아니요. 박소월이 강돌쇠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 안에 무언가 흔들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눈빛을 거두고 장부를 다시 폈습니다. 강서방은 상단 일이나 잘 하시오. 그것으로 대화는 끝이었습니다. 강돌쇠는 창고를 나오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오 행수가 박소월을 올가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끊어내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무렵 오행수는 강돌쇠를 무너뜨릴 준비를 착착 마치고 있었습니다. 문경장터 거래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행수가 강돌쇠를 불렀습니다. 강서방, 이번 문경 거래를 맡겠소? 강돌쇠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문경은 처음인데요. 언제까지 창고만 치울 거요? 한번 해봐야지요. 말은 배려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배려와 거리가 멀었습니다. 강돌쇠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알겠소. 맞겠소. 오행수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아주 작게 보일 듯 말 듯. 잘 생각했소. 문경거래처는 대감이요. 까다로운 분이라 조심해야 하오. 강돌쇠가 돌아서는데 오행수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거래는 비단 30필이요. 가격은 내가 정해놓은 대로만 받고
절대 깎지도 올리지도 마시오. 아시겠소? 알겠소. 강돌쇠가 나갔습니다. 오행수가 신복을 돌아봤습니다. 하, 대감한테 미리 전갈 보내. 이번에 온 놈은 풋내기라고. 잡을 것 있으면 잡으라고. 신복이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습니다. 그날 밤 강돌쇠는 박소월을 찾아갔습니다. 대방 어른, 문경하, 대감이 어떤 사람이요? 박소월이 붓을 멈췄습니다. 하, 대감을 왜요? 오행수가 제게 거래를 맡겼소. 박소월의 눈빛이 굳었습니다. 오행수가요? 예. 까다로운 분이라 했소. 박소월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강돌쇠를 바라봤습니다. 하, 대감은 까다롭긴 하오. 하지만 정직한 사람이요. 흠잡을 것을 주지 않으면 건드리지 않소. 오행수가 가격을 정해 놓았소. 절대 바꾸지 말라 했는데 박소월의 눈빛이 더 깊어졌습니다. 그 가격이 얼마요? 강돌쇠가 말했습니다. 박소월이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가격은 시세보다 2푼이 높소. 그렇다면 하, 대감이 트집을 잡겠군요. 그래서 맡긴 거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강돌쇠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좋겠소? 박소월이 답했습니다. 강서방이 판단하시오. 대방은 내가 아니라 강서방이요. 그날은. 그것은 믿는다는 말이었습니다. 강돌쇠가 일어섰습니다. 알겠소. 망치지 않겠소. 박소월이 강돌쇠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기대인지 걱정인지 아니면 그 둘을 합친 무언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문경 장터는 안동보다 2배는 컸습니다. 장날이면 경상도 북쪽 상인들이 모두 모여드는 곳이었습니다. 비단 3배 곡식, 소금, 녹그릇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흥정 소리가 하루 종일 끊이지 않았지요. 강돌쇠는 비단 30피를 마차에 싣고 문경으로 향했습니다. 조수로는 박상단 심부름꾼 막쇠를 데려갔습니다. 하, 대감의 포목전은 문경 장터 중앙에 있었습니다. 간판도 없이 커다란 기와 건물 하나가 떡하니 서 있었고 안으로 들어서니 비단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하, 대감은 60 남짓 되어 보이는 사내였습니다. 수염이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었고 눈빛이 서늘했습니다. 강돌쇠를 보자마자 위아래를 훑었습니다. 박상단에서 왔소. 예, 대감 어른. 강돌쇠라 하오. 박 대방은 어디 있소? 이번 거래는 제가 맡았소. 하, 대감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풋내기를 보냈다고? 강돌쇠가 웃었습니다. 풋내기인지 아닌지는 거래를 해보시면 알겠지요. 하, 대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비단 꾸러미를 가져오라 했습니다. 직접 비단을 펼쳐 확인했습니다. 손으로 만지고 빛에 비춰보고 냄새도 맡았습니다. 품질은 괜찮군. 박상단 비단은 경상도 최고요. 가격이 얼마요? 강돌쇠가 말했습니다.
오행수가 정해준 가격이었습니다. 시세보다 2푼이 높은. 대감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이 가격으로 팔겠다는 거요? 예. 비단 30필에 이 가격이면 내가 손해요. 시세를 확인하고 오셨소. 이 동네 시세는 내가 제일 잘 알지. 강돌쇠가 잠시 대감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소. 대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강돌쇠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가격은 저희 상단에서 정해준 가격이요. 하지만 시세보다 높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소. 그래서 이 거래를 제게 맡긴 게 아닌가 싶기도 하오. 대감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무슨 말이오? 제가 망신당하길 바라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오. 하지만 저는 대감 어른과 오래 거래할 생각이오. 강돌쇠가 꺼내든 것은 별도로 가져온 작은 주머니 하나였습니다. 오늘은 이 가격으로 넘기되 차액만큼은 다음 거래에서 빼겠소. 30필 중 오늘 납품 분의 하나여요. 대감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문서로 남기겠소. 당연하지요. 대감이 한참을 강돌쇠를 바라보다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풋내기라더니 그게 아니구먼. 거래는 성사되었습니다. 강돌쇠는 약속 문서에 서명을 받고 비단 30필을 넘겼습니다. 대감이 배웅을 나오며 말했습니다. 다음 거래도 강서방이 오시오. 감사하오, 대감 어른. 마차를 몰고 돌아오는 길에 막쇠가 말했습니다. 서방님, 오행수님한테 혼나는 거 아닙니까? 강돌쇠가 웃었습니다. 맞춰봐. 안동으로 돌아온 강돌쇠는 대방 박소월을 먼저 찾았습니다. 거래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박소월이 장부를 받아 들고 확인했습니다. 잠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오행수한테는 보고했소. 아직요. 가서 하시오. 대방 어른. 강돌쇠가 말했습니다. 오행수한테 보고는 하겠소. 하지만 거래 방식에 대해서는 내가 맞다고 생각하오. 박소월이 강돌쇠를 바라봤습니다. 나도 그리 생각하오. 그 한마디에 강돌쇠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오행수에게 보고했을 때 예상대로였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내가 가격을 정해줬는데 마음대로 바꿔요. 바꾸지 않았소. 오늘은 정해진 가격 그대로 받았소. 그럼 다음 거래에 차액을 빼겠다는 건 뭐요? 대감과 오래 거래하기 위한 투자요. 오행수가 이를 갈았습니다. 당신 이번 거래 망쳤어. 대방 어른께 보고하겠소. 이미 했소. 오행수가 굳었습니다. 뭐요? 대방 어른은 옳다 하셨소. 오행수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걸어가는 그의 등에서 분노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날 밤 오행수는 신복들을 모아놓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계획을 바꿔야겠어. 어찌 하시렵니까? 박대방의 정체를 터뜨릴 때가 됐어. 신복들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행수님, 그걸 터뜨리면 상단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오행수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상단이 뒤집어지면 내가 수습하면 돼. 박대방이 여자라는 게 밝혀지면 그 상단을 이어받을 사람은 나밖에 없어. 내가 15년을 준비한 게 바로 그거야. 신복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제 터뜨리시려고요? 다음 달 5일장이요. 경상도 상인들이 모두 모이는 날. 그날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해야 효과가 있지. 오행수가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렸습니다. 그 전에 강태공 놈도 처리해야 해. 그 놈이 있으면 수습이 복잡해져. 어찌 처리할까요? 오행수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 놈한테 누명을 씌워 상단 돈을 횡령했다고. 증거는 내가 만들겠어. 이렇게 오행수의 음모는 두 갈래로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박소월의 정체를 폭로하는 것, 또 하나는 강돌쇠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강돌쇠는 그중 절반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강돌쇠는 상단에서 일하면서 박소월 곁에 자연스럽게 붙어 있었습니다. 장부를 같이 보고 거래처를 같이 방문하고 늦은 밤에는 사랑채에서 마주 앉아 다음 장터 전략을 짰습니다. 어느 날 밤 두 사람이 장부를 마주하고 있는데 박소월이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강서방. 예. 왜 계속 있소? 상단 일이 낚시보다 재미있소? 강돌쇠가 장부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낚시보다 재미있는 건 없소. 하지만 여기에 있어야 할 이유가 생겼소. 무슨 이유요? 강돌쇠가 박소월을 똑바로 봤습니다. 오 행수 말이오. 그 사람이 무슨 꿍꿍인지는 모르지만 대방 어른한테 좋지 않은 일을 꾸미고 있소. 박소월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알고 있소. 알고 있소. 오래된 일이오. 그 사람이 내 정체를 쥐고 있는 한 내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소. 강돌쇠가 잠시 박소월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 안에 지쳐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외로움도 보였습니다. 싸우고 싶지만 싸울 방법을 모르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대방 어른. 강돌쇠가 말했습니다. 내가 방법을 찾겠소. 박소월이 강돌쇠를 바라봤습니다. 무모한 말이오. 무모하면 어떻소? 일단 해보는 거지요. 박소월이 한참을 강돌쇠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강서방한테 묻고 싶은 게 있소. 말씀하시오. 강가에서 나를 건진 그날 왜 뛰어들었소? 모르는 사람인데. 강돌쇠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졌으니까요. 그게 다요? 그게 다요. 박소월이 입술을 작게 움직였습니다. 웃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표정이었습니다. 단순한 사람이요. 단순한 게 좋을 때도 있소.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래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장부 이야기도 거래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박소월이 아버지를 잃고 혼자 상단을 이어받은 이야기. 남자 행세를 시작한 것이 18살이었다는 이야기. 오행수가 처음부터 눈치채고 있었다는 이야기.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는 이야기를. 강돌쇠는 들었습니다. 말없이 고요하게.
박소월이 이야기를 마치고 창밖을 봤습니다. 이런 말을 누군가한테 한 건 처음이요. 그렇겠지요. 이상한 사람이요. 강서방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오. 두 사람이 동시에 웃었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아무도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오행수의 신복이 상단 금고 열쇠를 복제했습니다. 오행수의 계획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두 사람이 웃고 있는 그 순간에. 며칠 후 상단에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금고에서 돈이 없어졌어. 아침 일찍 창고지기 노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행수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장부를 꺼냈습니다. 어디 봐. 어젯밤 금고에는 쌀판 대금 20냥이 있었는데 박소월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없어진 거요? 20냥 전부요. 박소월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때 오행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방 어른, 어젯밤 금고 열쇠를 마지막으로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해 보시지요. 강돌쇠였습니다. 전날 강돌쇠가 늦게까지 창고 정리를 하다가 금고 열쇠를 반납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강돌쇠에게 쏠렸습니다. 강돌쇠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훔치지 않았소. 그것은 다대하는 말이지요. 오행수가 냉담하게 말했습니다. 강서방, 당신이 마지막 열쇠 보유자요. 이것은 부정하기 어렵소. 박소월이 강돌쇠를 바라봤습니다. 강돌쇠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사하면 밝혀지지 않겠소. 오행수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러지요. 대방 어른, 강서방방을 수색해봐야 하지 않겠소. 박소월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강돌쇠에게는 길게 느껴졌습니다. 하시오. 강돌쇠의 방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행수의 신복이 강돌쇠의 짐꾸러미를 뒤지는 척 하다가 돈 2냥을 꺼내 보였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2냥은 강돌쇠가 모른 사이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이게 웬 돈이요? 강돌쇠가 말했습니다. 내가 넣은 돈이 아니오. 그럼 누가 넣었겠소? 행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창고지기 노인이 혀를 찼습니다. 세상에, 대방 어른이 강가에서 건져준 사람이 이런 짓을. 강돌쇠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박소월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서방, 당분간 상단 일을 쉬시오. 강돌쇠가 박소월을 바라봤습니다. 대방 어른도 내가 그랬다고 생각하오? 박소월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믿고 싶은 마음과 상단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충돌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일단 쉬시오. 강돌쇠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그는 아무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상단 문을 나섰습니다. 오행수가 그 뒷모습을 보며 낮게 웃었습니다. 강돌쇠가 떠나고 나서 오행수는 박소월에게 찾아왔습니다. 대방 어른,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소월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요? 강서방 일이 잘 정리됐으니
이제 상단 일도 제대로 잡아야지요. 오행수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박소월이 허락하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연하다는 듯 앉았습니다. 대방 어른, 이제 그만하실 때가 됐지 않겠소? 무슨 말이오? 여자가 대방 노릇하는 건 말이오. 이제 제게 넘기시지요. 제가 형식적으로 대방이 되고 대방 어른은 뒤에서 보좌해 주시면 돼요. 박소월의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안 그러면 다음 5일장에서 다 터뜨리겠소. 박 대방이 여자라는 것을 경상도 상인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박소월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행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시오. 5일장은 다음 달이오. 문이 닫혔습니다. 박소월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당의 나무가 흔들렸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늘 혼자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강돌쇠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방법을 찾겠소. 박소월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았습니다. 강돌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복례 씨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다가 아들 얼굴을 보고 멈췄습니다. 무슨 일 있냐? 없어요. 없는 얼굴이 그러냐? 강돌쇠가 툇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복례 씨가 빨래를 다 널고 옆에 앉았습니다. 상단에서 잘렸냐? 잘린 건 아니고 잠깐 쉬게 됐어요. 왜? 강돌쇠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박소월의 사정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초지종은 말했습니다. 누명을 썼다는 것을. 복례 씨가 한참 듣더니 말했습니다. 그래서 변명도 안 했냐? 했자 안 믿을 분위기였소. 그 대방이라는 사람은? 강돌쇠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믿고 싶은 것 같기는 한데 상단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라. 복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움직여야 하는 거다. 예. 내가 억울하다고 소리 질러봤자 소용없어. 그 사람이 직접 진실을 찾으러 나서야지. 그래야 진짜 믿는 거야. 강돌쇠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기다리라는 말이에요?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믿는 거야. 강돌쇠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어머니. 복례 씨가 아들 등을 두드렸습니다. 밥이나 먹어라. 강돌쇠는 그날 집에서 쉬었습니다. 낚싯대를 들고 강가에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방 안에 앉아서 오행수의 움직임을 머릿속으로 그려봤습니다. 오행수가 증거를 만들었다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만든 증거에는 반드시 빈틈이 있을 터였습니다. 진짜 범행이 아닌 이상 완벽한 증거는 없는 법이었습니다. 강돌쇠는 그날 밤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상단 창고직이 놓인 막돌 영감을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막돌 영감은 박상단에서 20년 넘게 일한 노인이었습니다. 오행수와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영감님, 저예요. 강돌쇠.
막돌 영감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강돌쇠를 보자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강서방이 왜? 잠깐 여쭤볼 게 있소. 방 안으로 들어선 강돌쇠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날 밤 금고 주변에서 수상한 것 보지 못했소. 막돌 영감이 입술을 오므렸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 봤소. 영감님. 강돌쇠가 막돌 영감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저 진짜 안 했소. 영감님도 아시잖소. 막돌 영감이 오래도록 강돌쇠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오행수신복 중 하나가 창고 쪽으로 가는 걸 봤소. 밤 이경쯤이었소. 강돌쇠가 눈을 빛냈습니다. 확실하오? 내가 잠을 못 자서 마당에 나와 있었소. 분명히 봤소. 하지만 무서워서 말을 못했소. 그놈들이 어떤 놈들인지 알지 않소. 강돌쇠가 막돌 영감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중에 증언해 줄 수 있겠소? 막돌 영감이 오래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해보지요. 이 늙은이도 양심은 있소. 강돌쇠가 나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패는 생겼습니다. 이제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각 박소월이 강돌쇠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복례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갓을 쓴 젊은 사내를 보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누구시오? 박상단 대방 박만석이라 하오. 강서방 계시오? 외출했소. 박소월이 잠시 서 있었습니다. 기다려도 되겠소. 복례 씨가 위아래를 훑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크게 열었습니다. 들어오시오. 복례 씨가 차를 내오고 마주 앉았습니다. 박소월은 어색하게 찻잔을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 억울하다는 거 알고 오신 거요? 박소월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그럼 못 하러 쉬라고 했소. 박소월이 잠시 말을 못했습니다. 상단 사람들이 있어서요. 복례 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게 이유요? 억울한 사람 눈앞에서 쫓아내고 그게 지도자가 할 짓이요? 어머니, 나는 아무것도 아닌 늙은이요. 하지만 이것만은 알소. 억울한 사람 편에 서는 게 무서워서 못하면 그 상단이 뭘로 서 있겠소. 박소월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래도록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죄송하오. 복례 씨가 차를 다시 따랐습니다. 우리 돌쇠는 곧 돌아올 거요. 기다리시오. 박소월이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 손이 떨렸습니다. 강돌쇠가 돌아온 것은 1시각쯤 후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다가 마당에 서 있는 박소월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봤습니다. 박소월이 먼저 말했습니다. 강서방. 예. 믿소. 강돌쇠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믿었소. 다만 겁이 났소. 알고 있소. 미안하오. 강돌쇠가 천천히 박소월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폐가 생겼소. 무슨 폐요?
막돌 영감이 그날 밤 오행수 신복을 봤소. 증언해 주겠다 했소. 박소월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사람한테 물으면 알게 되지요. 박소월이 강돌쇠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 안에 이번에는 감추려 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고맙소. 강돌쇠가 웃었습니다. 이제 싸울 수 있겠소? 박소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호하게. 싸우겠소. 오일장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강돌쇠와 박소월은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상단 안에서 움직이면 오행수에게 눈치채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첫째, 막돌 영감의 증언을 문서로 남겼습니다. 강돌쇠가 밤에 막돌 영감을 찾아가 그가 본 것을 또박또박 받아 적고 영감의 수결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창고 쪽을 지나간 오행수 신복의 이름과 인상착의까지 적었습니다. 둘째, 문경하 대감을 다시 찾았습니다. 강돌쇠가 문경으로 달려갔습니다. 대감이 강돌쇠를 보자 눈썹을 올렸습니다. 무슨 일이요? 대감 어른, 지난번 거래 약속 문서 있지요? 있소. 그 문서에 날짜와 가격이 기록되어 있지요? 당연하지요. 강돌쇠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5일장에 그 문서를 가지고 와 주실 수 있겠소? 대감 어른의 증언이 필요하오. 대감이 잠시 강돌쇠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소? 저를 모함한 자가 있소. 그 자가 저 외에도 박상단을 통째로 삼키려 하고 있소. 대감이 수염을 쓸었습니다. 박대방이 알고 있소. 같이 싸울 생각이요. 대감이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박상단은 10년 거래처요. 내가 어찌 모른 척하겠소. 강돌쇠가 허리를 굽혔습니다. 감사하오, 대감 어른. 셋째, 오행수가 쥐고 있는 패를 먼저 꺼냈습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오행수는 박소월의 정체를 5일장에서 폭로하려 했습니다. 그걸 막으려면 박소월이 먼저 밝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박소월에게 모든 것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강돌쇠가 박소월을 찾아갔습니다. 한 가지 의논할 것이 있소. 말씀하시오. 오행수는 5일장에서 대방 어른의 정체를 터뜨릴 생각이요. 박소월이 눈을 감았습니다. 알고 있소.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밝히는 게 낫소. 박소월이 눈을 떴습니다. 먼저 밝히라고요? 오행수가 밝히면 폭로요. 대방 어른이 직접 밝히면 선언이요. 같은 사실이라도 누가 먼저 말하느냐가 다르오. 박소월이 강돌쇠를 바라봤습니다. 무서운 말이요. 무섭지요. 하지만 이게 유일한 방법이요. 박소월이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창밖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 잎이 흔들렸습니다. 박소월은 그 잎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함께 심은 나무였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날 이 나무 아래에서 말했습니다. 소월아, 상단을 지켜라. 내가 여자라 해도 박씨 상단의 피는 내 안에 있다.
박소월이 눈을 감고 천천히 뜨며 말했습니다. 하겠소. 강돌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결정하셨소. 무서운 것은 무서운 거요. 당연하지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계속 숨어 사는 거요. 강돌쇠가 박소월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그러면 돼요. 그것만으로 충분하오. 5일장이 열렸습니다. 경상도 안동 장터의 상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비단 장수, 소금 장수, 곡식 장수, 놋그릇 장수가 장터를 가득 채웠습니다. 박상단 앞에도 장꾼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오행수는 아침부터 신복들을 배치했습니다. 장터 한복판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시각을 기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상단 마당 한가운데에서 박소월이 갓을 벗었습니다. 상투가 풀렸습니다. 짧게 잘린 머리카락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박소월은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드릴 말씀이 있소. 장터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는 박상단 대방 박만석이 아니요. 본명은 박소월, 박대방의 외동딸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구상단을 지키기 위해 10년을 남장으로 살아왔소. 장터가 웅성거렸습니다. 세상에, 여자였다고? 박대방이 여자였어? 오행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이건 계획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대방 어른, 이게 무슨... 박소월이 오행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오행수, 당신이 5일장에서 터뜨리려 했던 것이 이것이지요. 오행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가 언제 그보다 먼저 물을 것이 있소. 박소월이 말을 이었습니다. 강돌쇠 서방의 방에서 나온 돈, 당신 신복이 넣은 건 맞지요? 장터가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오행수가 웃었습니다. 차갑고 여유 있는 웃음이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오? 그때 강돌쇠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옆에 막돌 영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경하 대감도 있었습니다. 근거 있소. 강돌쇠가 말했습니다. 막돌 영감, 그날 밤 보신 것을 말씀해 주시오. 막돌 영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봤소. 오행수 신복 복남이가 밤 이경의 창고 쪽으로 가는 것을, 그리고 한식경 후에 나오는 것도 봤소. 이것은 내가 문서로도 남겼소. 오행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늙은이 말을 누가 믿소. 아, 대감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나는 믿소. 오행수가 하 대감을 보고 굳었습니다. 대감 어른이 왜 여기? 이 서방과 나는 정직하게 거래한 사이요. 내가 증인이 되어줄 수 있소. 장터가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이번에는 오행수 쪽을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오행수의 신복 복남이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강돌쇠가 그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도망가려는 사람이 복남이요. 구경꾼 중 몇이 복남이를 잡아 세웠습니다. 복남이의 얼굴이 사시나무 떨듯했습니다. 나는 모르오. 행수님이 시킨 거요. 그 말이 터지자
오행수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놈이 지금 무슨 소리를. 행수님이 돈을 숨기라 했소. 강서방 짐 속에 장터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오행수가 도망치려 했으나 장꾼들이 길을 막았습니다. 이 사람 잡아요. 무고한 사람한테 누명 씌운 거잖아. 오행수가 돌아서서 박소월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박소월, 내가 여자라는 것 여기 상인들이 다 알게 됐어. 이 상단이 앞으로 버텨낼 것 같아. 박소월이 오행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판단하실 일이오. 박소월이 장터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는 박씨 상단의 딸로서 10년 동안 이 상단을 지켰소. 정직하게 거래했고 약속을 어긴 적이 없소. 앞으로도 그리하겠소. 여자라 하여 달라지는 것은 없소. 장터가 조용해졌습니다. 대감이 먼저 말했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박상단과 거래하겠소. 그 한마디에 다른 상인들이 하나둘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요. 우리도요. 박 대방이 여자든 남자든 거래는 정직하게 했잖소. 오행수가 이를 갈며 박소월을 쏘아봤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이게. 강돌쇠가 오행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행수. 뭐요? 당신이 15년 동안 이 상단을 탐낸 것, 박대방 정체를 빌미로 협박한 것, 저한테 누명 씌운 것, 복남이가 전부 증언하기로 했소. 오늘 관아에 고발할 거요. 오행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감히 박상단이 열일을 쉬더라도 당신 같은 사람을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소. 오행수는 달아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장꾼들이 사방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포도청 나졸에게 붙들렸습니다. 마침 장터를 순찰하던 나졸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었지요. 오행수의 죄상이 밝혀지자 그의 신복들도 하나둘 잡혀들었습니다. 장터에 있던 복남이는 자백을 했고 상단 창고에서는 오행수가 몇 년에 걸쳐 빼돌린 장부가 발견되었습니다. 박소월 몰래 거래처에서 뒷돈을 받은 것, 납품 수량을 속인 것, 그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오행수는 포도청으로 끌려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작고 초라했습니다. 15년을 버텨온 자만심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장터에는 사람들이 한동안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박소월이 강돌쇠 옆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끝났소. 강돌쇠가 말했습니다. 아직 남은 게 많소. 박소월이 말했습니다. 뭐가요? 상단 정비해야 하고, 거래처 다시 돌아야 하고, 빠진 장부도 복구해야 하고. 강돌쇠가 웃었습니다. 같이 하면 되지요. 박소월이 강돌쇠를 바라봤습니다. 같이요? 대방 어른 혼자 해온 거 내가 봤소. 이제 혼자 하지 않아도 돼요. 박소월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강돌쇠가 못 본 척했습니다. 울면 안 돼요. 대방이
알고 있소. 그냥 한 번만 울고 끝내시오. 박소월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돌쇠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면서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장터의 흥정 소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로 박상단은 달라졌습니다. 박소월이 대방으로서 공개적으로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수군거리는 사람이 없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대방이라니 상단이 오래 가겠느냐는 말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박소월의 장사 수완과 정직한 거래는 금세 소문이 났습니다. 강돌쇠는 수석 행수가 되었습니다. 장터를 누비며 거래를 성사시키는 데 있어 그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입심 좋고 눈치 빠르고 사람 보는 눈이 있는 강돌쇠는 박소월이 세운 전략을 현장에서 실행하는 데 최고였습니다. 두 사람은 잘 맞았습니다. 박소월이 치밀하면 강돌쇠는 유연했습니다. 강돌쇠가 너무 나가면 박소월이 잡아당겼습니다. 한 사람이 지치면 다른 한 사람이 기다렸습니다. 어느 저녁 장부를 마치고 마당에 나왔는데 복례 씨가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돌쇠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때요? 좋지. 아들 밥값은 하니까. 강돌쇠가 웃었습니다. 어머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복례 씨가 아들을 봤습니다. 뭔데? 박소월 씨. 마음에 들어요. 복례 씨가 잠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야 말하냐? 예. 처음 그 사람이 찾아왔을 때부터 알았다. 어머니가요? 눈이 가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가면 믿어도 된다고 했지. 그 사람 눈빛이 어떤지 아냐? 너를 볼 때 마음이 가는 눈빛이야. 강돌쇠가 멈칫했습니다. 그랬어요? 이 녀석아. 복례 씨가 아들 등을 두드렸습니다. 가서 말해라. 그날 밤 강돌쇠는 박소월에게 갔습니다. 박소월은 마당에서 감나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하시오? 박소월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 생각이요. 강돌쇠가 옆에 섰습니다. 어떤 분이셨소? 엄하셨소. 하지만 믿어주셨소. 여자라 해도 좋은 분이셨군요. 예. 두 사람이 감나무를 바라봤습니다. 저녁 바람이 잎을 흔들었습니다. 대방 어른. 예. 나 여기 계속 있어도 되겠소? 박소월이 강돌쇠를 바라봤습니다. 행수로요. 행수로도 좋고 그 이상으로도 좋고. 박소월이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강가에서 저를 건진 날 기억하오? 당연하지요. 그날 강서방 손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아오? 봄 강물에 뛰어들어서 차가웠지요. 그 손이 따뜻하게 느껴졌소. 강돌쇠가 박소월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박소월이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달이 뜨는 것처럼 환했습니다. 강서방이 알아서 생각하시오. 강돌쇠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해 가을 강돌쇠와 박소월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작은 혼례였습니다.
복례 씨가 음식을 차렸고 막돌 영감이 증인으로 섰고 문경하 대감이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박 상단은 그 후 10년 안에 경상도에서 가장 큰 상단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상단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가에서 사람을 건지는 일, 그게 만석군의 시작이었다고.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느니라. 젊은 날 훈장에게 흘려들었던 그 말이 강돌수의 삶에서 증명되었습니다. 강가의 백수건달은 사람을 건짐으로써 자신의 삶도 건졌습니다. 박소월은 혼자 짊어지고 있던 상단을 비로소 함께 이고 갈 사람을 얻었습니다. 둘이 함께이니 외로울 일이 없었습니다. 개뚝 야담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